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활동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전이는 뭐냐면은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했는데, 막전이는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을 경계로 발생하는 전하의 차이를 우리는 막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그것이 요동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신경에서. 신경 중에서도 축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막전이가 변하는 것을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축삭에서 이러한 과정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왜 급격한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느냐? 축삭은 기본적으로 이제 길어요. 축삭은 깁니다. 길어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아무리 마리즈비식에 말려 있어서 절연치 역할을 해준다고 해도 전기 신호가 조금씩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기 신호가 소실된다는 소리는 자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전기 자극이 전기 신호가 죽지 않도록 축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 겁니다. 전기 자극을 자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활동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축삭에서 활동전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아래쪽에 이제 사이클과 같이 그림이 쭉 나와 있지만은,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낙서하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지저분해질 염려가 있어서 저는 다른 노트를 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전이에 대해서 보기 전에 세 가지의 단어의 뜻부터 좀 보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막전이는, 축삭에서의 막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휴지 상태에 있을 때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의 막전이를 뭐라 부르자? 휴지전이라고 부르자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이 휴지전이가 유지되는 요 상황 있죠. 휴지전이가 유지되는 요 상황을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은 극이 나뉘었다 해서 분극 상태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이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신호를 받고 전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전이가 항상 유지될 수는 없고 막 요동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동이 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막전이가 기존의 상태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르냐면은 탈분극이라 그래요. 탈분극. 자, 기존의 이제 분극 상태를 벗어났다 해서 탈분극이라고 탈분극이라고 하는 건데, 올라갔으면은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는 과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원위치로 내려오는 것을 재분극이라고 해요. 재분극이라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위치가 됐음에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떨어지는 것을 과분극이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 용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세 가지 용어는 앞으로 계속 쓰이고 이번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활동전이의 구체적인 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분극 상태다. 분극은 아까 뭐라 했죠? 휴지전이가 유지되는 상태죠. 휴지전이가 유지되는 상태고요. 휴지전이가 유지된다는 상태는 마이너스 70mV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막은, 여기가 이제 축삭 내부, 여기가
축삭 외부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나트륨은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칼륨은 계속적으로 안쪽으로 퍼내고 있으면서 항상 ATP를 소모하고 있더라.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었는데, 자, 나트륨 칼륨 통로, 얘네들은 축삭의 막에 있는 얘네들은 전압 의존성이라 했죠. 기본적으로 전기 자극이 가해져야만 열린다고 했어요. 근데 휴지전이 상태에서 가만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 자극이 올 일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축삭의 외부는 나트륨 농도가 항상 높게, 칼륨 농도는 항상 낮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축삭의 내부는 나트륨 통로가, 나트륨 통로란다. 나트륨 이온이 낮게, 칼륨 이온이 높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 요게 분극 상태입니다. 글씨가 되게 더러운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태블릿에 하려니까 글씨가 되게 이상하게 됐네. 자, 그럼 이제 자극이 들어왔을 때를 볼게요. 두 번째 과정, 탈분극 과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탈분극은 이제 막전이 기존의 분극 상태를 벗어난다. 근데 어떤 식으로 벗어났냐면은 휴지 전이보다 막전이가 상승된 형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하자라고 아까 봤습니다. 이 탈분극 과정에서 활동 전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확 켜요. 자, 여기까지가 탈분극 과정입니다. 탈분극 과정에서 전압계가 견압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유동을 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제 그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 탈분극 과정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내부로 유입이 되는 거죠.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칼륨 통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교과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탈분극 과정에서 칼륨 통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라고요. 자, 요렇게 막단백질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트륨이 유입이 되니까 양이온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양이온이, 자, 아까 위에서 나트륨 농도가 바깥쪽은 높게 안쪽은 낮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로가 열린다면 나트륨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확 들어와요. 양이온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니까, 자, 지난 시간에 분극 상태에서는 축삭 내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축삭의 외부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탈분극 과정에서 이게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안쪽이 플러스로,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순간적으로 역전이 됩니다. 언제? 이렇게 확 올라갈 때. 이렇게 확 올라갈 때 막전이가 순간적으로 역전이 돼요. 그래서 전압계에서 탈분극 상태에서는 최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대략 한 35 정도까지 막전이가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자? 탈분극이라 부르고요. 요 탈분극 과정에서 벌어진 이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
요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를 바로 뭐라 하자? 활동 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자, 이러한 탈분극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먼저 축삭 내부와 외부의 이온 농도에 대해서인데요. 아까 분극 상태에서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이 높게 안쪽은 낮게 세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순식간에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막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의 나트륨 농도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나트륨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농도 기울기가 역전이 될 것이다. 즉 내부의 나트륨이 농도가 높아지고, 자, 나트륨이 순식간에 들어왔으니까 내부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외부의 나트륨 농도는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도 기울기가 역전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농도 기울기가 뒤집히면은 죽어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트륨이 들어오는데 왜 농도 기울기가 역전이 안 되냐? 실제로 나트륨 통로는 굉장히 빨리 열렸다가 굉장히 빨리 닫혀요. 즉, 통로가 열려 있는 시기가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순식간에 확 밀고 들어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지만 굉장히 적게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농도 기울기를 역전시킬 만큼 많은 양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나트륨 농도는 항상 탈분극 과정에서 나트륨이 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나트륨 농도는 낮게, 외부의 나트륨 농도는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나트륨이 밀고 들어와서 농도 기울기는 역전시킬 수는 없지만 막전이를 역전시키기에는 충분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전이가 충분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이렇게 막전이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에서 제가 이제 그릴 때 여기 선까지는 제가 완만하게 그리다가 이 선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게 그래프를 그렸죠. 그죠? 자, 물론 이 순간도 탈분극이긴 합니다. 막전이가 마이너스 70보다 상승했으니까 탈분극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느냐? 바로 요 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요 기준점,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기준점이 대략 한 마이너스 55에서 50mV 정도가 되는 값인데, 일단 요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역치전이라고 부릅니다. 역치전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왜 역치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역치전이부터 나트륨 통로가 급격히 열리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55 아래 여기서는 나트륨 통로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기준값을 이쪽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는 기준값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요거보다 아래에서 물론 축삭 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일부는 열리긴 합니다만 막전이를 급격하게 역전시킬 정도로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이 역치전이를 넘어서는 순간 나트륨 통로가 이제 일제히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막전이가
급격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이 얘기를 다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역치전이 이하의 자극, 전기 자극이 되겠죠. 역치전이 이하의 자극은 더 이상 신호 전달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요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탈분극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과정, 재분극입니다. 급격하게 튀었으면은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지 다음 자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70mV에서 최대 플러스 35mV까지 요렇게 확 켰다가 재분극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재분극 과정인데요. 이 재분극 과정은 이제 재분극 과정에서는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닫힙니다.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닫혀요. 그 다음에 자,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양이온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만큼 이제 양이온을 내보내주기 위한 거예요. 자, 칼륨의 농도는 분극 상태에서 봤듯이 바깥쪽의 농도가 낮고 안쪽의 농도가 높잖아요. 그쵸? 내부, 외부. 그래서 칼륨은 이제 밖으로 유출이 됩니다. 칼륨이 유출이 돼요. 자, 나트륨 때와 마찬가지로 칼륨 통로로 인해서 칼륨의 농도 기울기가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칼륨 통로도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농도 기울기를 역전시킬 만큼 많은 양의 칼륨이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때 열려서 나가는 칼륨의 양으로 이제 다시 막전이는 기존의 상태랑 똑같이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인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즉 칼륨이 유출된 상태에서 유출이 되면서 막전이는 이제 쭉 내려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마이너스 70이 여기잖아요. 근데 더 떨어지게 그렸어요. 더 떨어지게 그렸어.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아까 나트륨 통로는 열리고 닫힌 시간이 매우 짧다 했죠. 칼륨도 마찬가지로 칼륨 통로도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짧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나트륨 통로보다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들어온 나트륨의 양에 비해서 나가는 칼륨의 양이 더 많아요. 즉 칼륨의 과도한 유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지게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자? 과분극이라고 하자. 즉, 이렇게 활동전이 막바지에 과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과분극 때문에 쫙 떨어진 게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뭐 때문에 회복이 되겠어요? 항상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잖아요. 나트륨 칼륨 펌프로
다시 휴지 전이가 회복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들어왔던 나트륨과 나가는 칼륨의 양도 이 녀석으로 인해서 다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활동 전이 과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활동 전이 과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파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자, 이제 마무리로 몇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활동 전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따로 노트를 펴서 이제 했지만은 요 그림들, 여기 그림 3-3의 그림들과 요 과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활동 전이에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축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축삭의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축삭을 지나는 데 있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이 부분에서는 한번 이제 자극이 갈 때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활동 전이가 한 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은 축삭의 딱 한 부분이에요. 축삭의 딱 한 부분, 축삭의 딱 한 지점에서 자극이 지나갈 때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요거 은근히 여러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딱 여기 딱 한 지점에서 자극이 한 번 지나갈 때 요 지점에서 그려지는 막전이의 그래프가 요거더라 라고 하는 거지, 절대 축삭을 한 번 자극이 지나갈 때 축삭 전체에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한 번 자극이 지나갈 때, 요 지점에서도 한 번 요렇게, 요 지점에서도 한 번 요렇게, 요 지점에서도 한 번, 요 지점에서 한 번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진짜 활동전이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막으로 제가 보충을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들, 뒤에 얘기들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강의가 길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